안녕하십니까, 윤도영입니다. 이 시간에는 윤도영의 최상위권 입시 분석, 오늘은 7화입니다. 제목은 2025학년도 선택과목 결정 가이드. 근데 개요라고 되어 있죠. 개요. 그 말은 이제 오늘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앞으로도 뭐 여러 번 시리즈로 이제 나간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제 전국에 뭐 4년제 대학이, 전문대 같은 경우는 2년제도 있고 3년제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4년제 대학이 196개가 있다고 하네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전국 대학교육협의회, 우리 흔히 대교협이라고 하는데, 그 대교협의 회원인 대학이 196개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런데 어쨌든 이 대교협 196개 회원 대학이 지난 2023년 4월 30일에 2025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참 제가 뭐 얘기하자고 하면 뭐 끝이 없지만, 이 4월 30일이 휴일이었거든요. 아마 일요일이었을 거예요. 그러면 4월 30일에 발표를 했다라고 돼 있지만, 뭐 설마 일요일에 발표했겠습니까? 근데 이게 4월 30일까지 발표를 해야 되는 게 의무입니다. 의무. 고등교육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물론 이제 법에 명시가 되어 있다고 해도 안 지킬 수도 있죠. 불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근데 어차피 아무리 불법을 저질러도 처벌 규정이 없으면 뭐 저지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 실제로 보면은 뭐 우리 국회의원들이 1년 예산을 언제까지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법에 나와 있는데 대부분 이제 넘기잖아요, 그 기한을. 근데 처벌 조항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넘기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고등교육법에 4월 30일까지 대학 입학 전형 계획을 발표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대학들은 4월 30일이 일요일이었기 때문에 까만 날이 언제입니까? 금요일이죠. 그러니까 4월 28일 날 이제 많이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4월 30일까지 발표를 안 한 대학들이 있어요. 그럼 언제 해야 되죠? 이제 5월 1일 날 해야 되죠. 이미 늦었지만. 근데 5월 1일은 또 그 노동자의 날이었잖아요. 그래서 또 출근 안 했어요. 그럼 이제 5월 2일 날 합니다. 이러면 안 되죠. 4월 30일까지 하라고 했으면 4월 30일까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이런 표현 쓰는 거 되게 싫어하지만은, 이렇게 날짜를 안 지키는, 이건 뭐 약속도 아니고요. 그냥 의무입니다. 의무. 고등교육법에 명시되어 있는, 이렇게 의무를, 그러니까 처벌 조항이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 의무를 지키지 않는 대학들을 저는 잡대라 부릅니다. 잡대. 잡대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올해도. 변함없이. 근데 제가 어릴 때는, 젊을 때, 막 혈기왕성하고 이럴 때는 4월 30일까지 이제 안 내잖아요? 그럼 막 전화해가지고 막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 4월 30일까지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되는데 왜 안 했냐.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좀 있으면 나이가 만으로 50이 되기 때문에 아직 50 안 됐습니다. 근데 뭐 그래서, 요즘은 막 그렇게 막 뭐라고 하진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대학 중에, 일부 잡대들은 그 5월 2일 날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발표한 내용들이 뭐 있겠죠, 그죠? 참고로 제가 이렇게 확인하는 대학 개수는 196개 전부 다 확인을 하진 않고요.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들이랑 그 다음에 이제 의치, 한약수 중에 아무거나 최소 1개 이상 가지고 있는 대학들을 이제 다 모아가지고 제가 정리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한 60 몇 개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한테 이제 모든 파일들이 다 있고 숫자들도 다 나와 있지만, 이번 2025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 계획 같은 경우는 모집 단위나 모집 인원이 확정된 자료가 아닙니다. 우리 뭐 학생들도 그렇고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최근에 뭐 뉴스 뭐 보셨을 거예요. 반도체 관련 인력들을 그 대학에서 증원을 한다, 뭐 그런 거 보셨죠, 그죠? 근데 그 증원이라는 게 대학들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교육부에 신청을 합니다, 일단. 그럼 교육부가 이제 오케이를 해주는 거죠.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대학 입학 전형 계획을 고치고, 요렇게 법리를 따라가는 이제 순서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볼 2025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 계획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고등교육법에 4월 30일까지 이제 발표를 하라고 했으니까 발표를 해야겠죠, 그죠? 그런데
내년 2025학년도면 이제 내년이잖아요. 내년에 이 그 반도체 관련 인력, 뭐 첨단 산업 인력이라고 하죠. 요게 또 이제 추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2024학년도, 그러니까 현재 고3이죠, 그죠? 현재 고3들부터 추가가 돼요. 그런데 그 내용이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됐어요, 확정이.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명단은 넘어왔는데, 그럼 이제 각 대학이 이 명단을 대교협에 다시 대학 입학 전형 계획 변형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오케이 나고, 뭐 이런 절차들이 남아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복잡한 뭐 절차에 관한 얘기를 제가 여기서 길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현재 각 대학 홈페이지에 2025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 계획이 나와 있기는 하지만, 숫자만 놓고 보면은 정확한 숫자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정량적인 분석은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이제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특히 학부모님들이 관심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2025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 계획의 가장 큰 변화인 수학과 탐구에서 선택 과목을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되느냐, 요거에 대해서 각 대학들이 입장이 많이 변화가 생겼죠. 그 이야기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옛날에는 이제 문과냐 이과냐를 구분하는 기준이 수학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수학에서 가형을 선택하면 이과고, 이제 나형을 선택하면 이제 문과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탐구에서 과학을 선택하느냐, 이제 사회를 선택하느냐가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속칭 문과냐 이과냐를 구분하는 기준이 뭐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대학들도 이제 탐구를 기준으로 이제 구분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아직 이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몇몇 좀 이상한 대학들은 지금도 뭐 미적기하냐, 뭐 확통이냐, 뭐 이런 거 가지고 구분하는 극소수의 이제 뒤처진 대학들이 있긴 한데요. 뭐 어쨌든 대부분은 이제 과학이냐 사회냐로 구분을 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페이지에 나와 있지만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미적기하를 하고 있다. 만약에 우리 애가. 그런데 이거를 확통으로 바꿀까 말까? 이거는 전혀 고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미적기하를 하고 있으면 그냥 계속 미적기하 하면 됩니다. 뭐 반대로 이제 확통해서 미적기하로 가볼까? 뭐 이거는 뭐 당연히 고려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확통해서 미적기하로는 가는데, 그러니까 수학은 이제 우리 애가 확통을 하고 있는데 미적기하로 바꾼다. 근데 탐구는 계속 사회를 한다. 이런 것도 또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탐구지 수학은 아니다. 이거죠. 수학은 아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얘기는 지금 이제 과학 두 과목을 하는 학생 입장에서 이걸 사회로 바꿀 거냐. 근데 이것도 또 재밌는 게 둘 다 사회로 바꿔도 되는데, 그러니까 사회로 바꿀 수 있지만 한 과목은 과학을 하고 한 과목은 사회를 한다. 이것도 가능합니다. 이것도 이제 옛날에는 불가능했죠. 옛날에는 과학, 사회 둘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과학, 사회도 있습니다. 학생들이. 그래서 이제 요런 것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애가 아니면 우리 학생 입장에서 봤을 때 과학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과학 사회나 사회 사회로 바꾸는 게 어떤 이제 유리한 점과 어떤 불리한 점이 있겠느냐. 요거를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된다. 뭐 그런 얘기인 거죠. 요게 그 2025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근데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제 세상 일이라는 게 항상 장점과 단점이 모두 존재하잖아요. 과학을 사회로 바꾸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자, 일단 이제 장점 같은 경우는 뭐 여기 다 나와 있죠. 등급이랑 백분위가 높게 나올 거다. 그러니까 과학을 사회로 바꾸면, 그러니까 뭐 과학에서는 우리가 한 3등급 나왔는데 사회로 바꾸면 1등급, 2등급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얘기죠. 뭐 백분위도 당연히 그렇게 높아질 것이고, 이게 장점이에요, 장점. 그 다음에 이제 단점. 단점은 뭐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원이 불가능한 대학이나 모집 단위가 발생한다는 거. 그럼 이제 장점이 더 클 거냐, 단점이 더 클 거냐를 따져봐야 되는데 이건 당연히 학생의 현재 상황에 따라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 학생의 목표가 어디냐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장점 얘기부터 먼저 해보면요. 잘 아시겠지만은 수시와 정시라는 게 있잖아요. 대학 입시는. 근데 수시에서는 등급을 봅니다. 등급. 그 다음에 정시에서는 표준 점수와 백분위 둘 중에 하나를 봅니다. 다시 표준 점수와 백분위를 둘 다 보는 대학은 없습니다. 무조건 둘 중에 하나만 봐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해하셨고요. 자, 그런데 정시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전에 표준 점수와 백분위 둘 중에 하나를 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게 국어 수학이냐 탐구냐에 따라서 또 달라집니다. 국어 수학은 표준 점수를 보는 대학이 많습니다. 백분위 보는 대학은 적고 표준 점수 보는 대학은 많아요. 그런데 탐구는 정반대로 백분위를 보는 대학이 많고 표준 점수를 보는 대학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변환 표준 점수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게 정확한 명칭은 뭐냐면 백분위 변환 표준 점수입니다. 그러니까 변환 표준 점수라고 말하는 대학들은 사실은 백분위를 보는 겁니다. 백분위.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세봤거든요. 세봉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탐구만 얘기하십니다. 탐구에서 표준 점수 백분위가 몇 대 몇이냐? 자, 의대 같은 경우는 11대 28입니다. 그러니까 표준 점수 탐구입니다. 탐구. 탐구에서 표준 점수 보는 의대가 11개, 백분위 보는 의대가 28개입니다. 그 다음에 치대 같은 경우는 4대 7. 그 다음에 한의대는 2대 10. 그 다음에 약대는 8대 29. 그 다음에 수의대는 4대 6. 그 다음에 이제 그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 제가 그냥 14개만 갖고 왔습니다. 당연히 성적순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서울에 있는 14개 주요 대학은 2대 12. 요 2대 12는 어떻게 되냐면 서울대랑 홍익대 요 딱 2개 대학만 탐구에서 표준 점수를 보고요. 나머지 12개 대학은 전부 다 백분위 봅니다. 그럼 이제 탐구에서는 그 표준 점수를 보는 대학도 물론 있지만 이제 백분위를 보는 대학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것까지는 말씀드렸고요. 자, 표준 점수를 산출하는 방식은 이미 5화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억하고 계신 분은 뭐 다행이고 만약에 이제 5화를 못 보셨으면 5화로 가셔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표준 점수 얘기는 안 할 거고 등급과 백분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등급은 다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상위 4%까지가 1등급이고 이제 상위 11%까지가 2등급입니다. 그리고 이제 동점자 같은 경우는 그 4%를 넘어가더라도 1등급을 줍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4%까지 딱 잘라야 되는데 동점자 때문에 뭐 한 4.5%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다 1등급입니다. 요거는 뭐 다 잘 아실 테니까 뭐 쉽게 넘어가고요. 문제는 이제 백분위입니다. 이 백분위가 계산하는 방식이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앞에서 이제 등급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백분위 얘기를 안 하기가 좀 뭐해서 제가 쭉 써오긴 했는데 이거는 전혀 이해 못 하셔도 됩니다. 이해 안 하셔도 됩니다. 좀 한번 읽어볼까요? 현재 표준 점수를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1점, 그러니까 바로 위점수까지의 누적 비율에다가 현재 표준 점수 비율의 절반을 더한 값. 요건데 요걸 일단 구해요. 그 다음에 이제 100%에서 얘를 뺍니다. 그리고 이제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요. 그럼 이제 백분위가 나옵니다. 뭐 당연히 모르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등급은 요렇고 백분위 요렇다.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여기 나와있죠? 등급과 백분위는 모두 시험의 난이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험이 어려웠냐 쉬웠냐 이건 전혀 중요하지 않고요. 집단의 수준만 생각하면 돼요. 집단의 수준. 요게 바로 이제 표준 점수와의 차이점인데 제가 지난 5화에서 표준 점수, 정확하게 말하면 탐구의 표준 점수입니다. 국어 수학은 또 달라요. 그죠? 근데 이제 탐구 같은 경우는 뭐가 들어간다고 그랬죠? 시험의 난이도랑 그 다음에 학생들의 수준. 요 두 가지가 표준 점수에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국어 수학 같은 경우는 시험의 난이도만 표준 점수에 들어가고 학생 수준은 안 들어간다.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탐구에서 등급이랑 백분위를 구할 때는 시험의 난이도가 안 들어갑니다. 학생들의 수준만 들어가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좀 쉽게 설명을 하면 그냥
아주 심플하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 1등급입니다. 1등급. 4%까지가 1등급이잖아요. 그런데 잘하는 학생이 많은 집단에서는 4% 안에 들어가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이 어렵고 쉽고랑 상관없이 잘하는 애들이 많은 집단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 4% 안에 들어가는 건 어렵죠. 그런데 잘하는 학생이 적은 집단이 있어요. 그러면은 시험이 어렵고 쉽고랑 아무 상관없이 4% 안에 들어가기가 쉽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이해를 못 하시면은 저는 포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등급은 뭐 백분위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어떤 시험이 쉬웠냐 어려웠냐는 전혀 따지지 않고 요 과목을 선택하는 학생들의 수준이 높냐 낮냐의 영향만 받는다는 거예요. 등급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우리 이제 5화에서 제가 뭔가를 증명했었죠. 그죠? 뭡니까? 잘하는 학생은 과학에 많고 사회에 적다라는 것은 이미 5화에서 구체적인 숫자를 들어서 증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학에서 사회로 넘어간다는 얘기는 우리 애가 지금은 과학을 하고 있지만 사회로 넘어간다면 그만큼 백분위랑 등급을 받기가 좀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쉬워진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뭐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죠? 같은 시간을 공부해도 과학은 등급 백분위가 잘 안 나오고 사회는 이제 등급이랑 백분위가 잘 나온다. 요게 과학에서 사회로 과목을 바뀌었을 때 얻을 수 있는 장점입니다. 장점. 그리고 이 장점은 모든 학생들에게 똑같이 적용됩니다. 넘어가기만 하면. 자, 여기까지는 이제 과학을 사회로 바꾸는 것의 장점이었고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엔 단점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단점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특정 대학, 특정 모집 단위에 지원을 못한다라는 단점이 생기잖아요. 요거는 뭐 당연한 얘기지만 대학별로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음 회차부터는 크게 이제 대학들을 의치안약수, 그 다음에 설령고, 그 다음에 한성서, 그 다음에 중이경시, 그 다음에 건외동홍 요 정도로 나누어 가지고 그러면 총 5그룹이다. 그죠? 이렇게 5그룹으로 나누어서 각각에 대해서 각 그룹에 대해서 과학을 지금 우리 애가 하고 있는데 이거를 사회로 바꾸는 게 어떤 단점이 있겠느냐. 장점은 이미 다 말씀드렸으니까 이렇게 나누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그럼 이제 거의 다 했어요. 오늘 얘기는. 이제 본격적인 내용은 뭐 다음 회부터 나오지만은 시작에 앞서서 명칭부터 정리를 하겠습니다. 명칭. 그런데 이 동영상은 이제 학부모님들도 많이 보시지만은 뭐 학생들도 많이 보겠죠, 그죠? 그리고 사실은 학생들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인생이잖아요. 자기 인생이니까 자기가 결정을 해야죠. 근데 우리 학생들은 이제 Z세대죠, Z세대. 뭐 요즘 뭐 언론에서는 뭐 MZ세대 이렇게 말을 하던데 M세대랑 Z세대는 세대가 다른데 그걸 왜 묶어서 얘기합니까? 저도 나름대로 M세대입니다, M세대. 그러니까 Z세대 입장에서 보면은 말도 안 되는 개소리인 거죠. 어쨌든 이제 이 세대들의 용어를 이제 제가 사용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그건 뭐 이제 눈높이를 맞춰야지 대화가 되기 때문에 뭐 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는 거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런 걸 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애들 눈높이에 맞춰서 얘기를 하는 거를 가지고 조금 뭐 불편해 하시는 학부모님들께서 계신 것 같더라고요. 이제 애들 말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불편하면 자세를 고쳐서 앉으면 된다. 뭐 이런 말이 있고요. 근데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못 알아듣실 테니까 불편하시면 그냥 나가시면 됩니다. 그냥 나가시고요. 제 동영상은 안 보시면 됩니다. 뭐 제가 이 유튜브 제가 뭐 직업 유튜버는 아니지만 어쨌든 유튜브에서 뭔가를 하고 있으니까 뭐 유튜버라고 하면은 다른 유튜버들과 저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뭔지 아십니까? 저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달라고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당연히 기억이 안 나시겠죠. 왜? 제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으니까요. 구독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고 그다음 좋아요? 좋아요 하든지 말든지 관심 없습니다. 알림 설정?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니까 듣고 싶으면 들으시고 필요하다 싶으면 들으시고 불편하다 싶으면 그냥 나가십시오. 그리고 다시는 오지 마십시오. 싫어요 누르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얼마든지. 자, 용어 한번 볼까요?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요즘은
이제 수학에서 미적 기하를 하느냐, 확통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탐구에서 뭘 선택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을 크게 6개의 이 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쭉 한번 보시죠. 첫 번째가 이과. 이거는 그냥 제가 이름 붙인 겁니다. 문과, 이과의 구분은 없습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자, 이과는 뭐냐? 탐구는 과학을 하고 수학은 미적 기하 중에 하나 하면 이제 이과입니다. 이과. 자, 그 다음에 패션. 패션은 갑자기 왜 패션이냐? 옛날에 이제 뭐 패션 이과 뭐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이제 거기서 나온 겁니다. 이제 패션이. 그러니까 이게 우리 학부모님들은 이해를 못 할 수도 있잖아요. 갑자기 패션이 왜 나오냐? 근데 학생들은 다 안단 말이에요. 패션 이렇게 말하면. 근데 그게 뭐 학부모님들이 뭐 잘못했다는 얘기는 당연히 아니죠. 그죠? 근데 이제 학생들이랑 눈높이를 맞추다 보니까 제가 이런 이제 단어를 쓰는 것이고, 저도 되게 고상하게 살 줄 압니다. 뭐 저도 언젠가는 은퇴를 할 건데, 은퇴하고 나면 이제 고상하게, 책이나 읽으면서, 한량처럼, 뭐 좋게 말하면 선비고, 나쁘게 말하면 한량이죠. 그죠? 예, 그렇게 살 겁니다. 근데, 지금은 어쨌든 뭐, 학생들이랑 이 대화를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잘 알아들을 단어들을 사용했다는 거요. 뭐 양해해 주시고요. 뭐 양해를 하기 싫으시면 나가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제 패션이는 이제 탐구는 과학을 하는데 이제 수학은 확통을 보는 애들입니다. 그 다음에 굳이. 이제 굳이는 뭐 굳이 이럴 필요가 있냐 뭐 이런 취지로 나온 거예요. 굳이는 탐구에서 과학 하나, 사회 하나 합니다. 과학 하나, 사회 하나. 그 다음에 이제 수학은 미적 기하. 말 그대로 굳이죠, 굳이. 자, 그 다음에는 뭐지? 말 그대로입니다. 뭐지? 탐구는 과학 사회를 하고요. 이제 수학은 확통을 보는 학생들. 그 다음에 혼종. 혼종은 이제 탐구는 사회인데 이제 수학은 미적기하.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문과. 문과는 탐구는 사회, 수학은 확통. 요렇게 학생들을 이제 6개의 그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실은 좀 더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탐구가 과학도 있고 사회도 있지만 직업 탐구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직업 탐구 선택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그 학생들은 제가 그냥 일단 좀 제외를 하고요. 왜냐하면 저희 이 채널에서는 그 뭐 우리 동영상 제목도 뭐 최상위권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모든 대학을 다 다루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일부 대학만 다루는데 제가 다루는 일부 대학들은 이제 대부분 그 직업 탐구를 선택하면은 응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직업탐구는 제외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총 그 6개의 종류로 학생을 나눌 거고요. 단 이 중에서는 이제 이과랑 문과가 한 90% 정도입니다. 이과, 문과 합치면 한 90%. 근데 나머지 한 10% 정도는 패션, 굳이, 뭐지, 혼종, 뭐 이런 학생들도 당연히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동영상을 이제 보시는 우리 학부모님들, 뭐 학생들의 고민은 그거잖아요. 우리 애가 지금은 이과인데 과학을 하나만 사회로 바꾸면 뭐가 되죠? 굳이가 됩니다. 굳이. 그 다음에 과학을 둘 다 사회로 바꾸면 뭐가 되죠? 이제 혼종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과인 학생들 입장에서는 굳이나 혼종으로 가는 게 이제 뭐 어떤 장점이 있겠느냐 이제 이런 거를 이제 따져보면 되고, 반대로 지금 문과인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제 뭐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뭐 뭐지나 패션으로 가면 뭔가 좋은 점이 있나 뭐 그런 것들을 이제 한번 따져보자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계속 여기 나와 있는 6개의 명칭, 이과, 패션, 굳이, 뭐지, 혼종, 문과, 요 6개의 용어가 계속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잘 숙지를 해 놓으시길 바래요. 자, 뭐 여기까지 하면은 연도형의 최상위권 입시 분석 7회 2025학년도 선택 과목 결정 가이드, 오늘은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의치한 역수부터 시작해서 쭉쭉쭉 뭐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물러갑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연도형이었습니다.